and Son is in! What a strike, he's done it again, he's done it again!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토트넘은 5경기 동안 1무 4패를 기록했고 그중 3경기는 홈에서 연속 패배였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할 수 없어 후반전 말미에 부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팀에게 패배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놀라울 정도인지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경기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새벽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토트넘 경기를 기다리며 설레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경기 시작 전 발표된 선발 라인업에서 앙제 감독은 로 셀소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쿨루세브스키를 오른쪽 윙으로 기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발 라인업은 비카리오 골키퍼, 포로, 로메로, 반 데이비스, 우도기, 비수마, 로 셀소, 호이비에르, 쿨루세브스키, 존슨, 그리고 손 롱민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트햄은 토트넘의 홈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을 때 로메로의 복고로 토트넘이 마치 12명의 선수를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필요 없는 패스 없이 연속적인 패스, 선수들은 자동적으로 빈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그들이 단지 4일 전에 경기를 한 것처럼 놀라웠습니다. 그리하여 첫 10분 동안 우리는 9.2 대 0.8이라는 이상한 볼 점유율을 목격했습니다. 8분에 손흥민의 플레이에서 웰던 선수의 손에 맞았지만 주심은 페널티킥을 주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토트넘은 10분에 코너킥을 얻었고 포로가 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이 경기에 주목을 받고 있던 로메로가 코너킥에서 헤딩골을 넣었습니다. 로메로. 웨스트햄의 두 수비수 사이에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감하고 정확한 헤딩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골을 넣은 순간 손흥민은 로메로를 따라 달려가 기쁨 속에서 그를 꼭 안았습니다. 로메로는 팬들에게 골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웨스트햄은 역습 축구팀입니다. 토트넘은 이런 후퇴하는 팀들과의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골을 넣어야 했습니다. 일찍 골이 나오면 웨스트햄도 전략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들은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 동안 지속적으로 공격을 펼치며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행복한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경기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응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경기 시작 후 20분이 지나자 토트넘은 볼 점유율을 80% 가까이 유지했고 전반전 내내 이러한 높은 점유율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전반전에만 444번의 패스를 성공시켰고 13번의 슈팅 중 6번은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웨스트햄은 유로파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강한 팀이지만 토트넘에게 그렇게 압도당할 정도였을까요? 이에 대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토트넘이 골을 넣은 후에도 웨스트햄은 전술을 바꾸지 않고 계속 수비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전방 압박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전략은 손흥민을 막는 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토트넘이 너무 잘해서 모든 의심이 사라진 것 같았지만 그들은 추가 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 선수들은 점점 더 과욕을 부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경기 방식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몇 선수들은 연속적으로 공격적인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토트넘의 13번의 슈팅 중에서 손흥민의 슈팅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손흥민이 동료들에게 기회를 양보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친선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격적으로 슈팅을 해야 했으며 최소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어야만 볼이 튕겨나오는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시도는 로 셀소의 슈팅이었지만 그 슈팅은 골키퍼에게 정확히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토트넘이 전반전을 1대 0으로 마무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를 보는 동안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토트넘의 후반전 모습은 이전 울버햄튼전의 패배와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을 연상시켰습니다. 이 경기 전 토트넘은 4일간의 휴식을 가졌고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상당한 체력을 소모했습니다. 분명히 웨스트햄보다 더 많은 체력을 소모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 웨스트햄은 다른 태도로 경기에 임했고 그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후반 51분에 웨스트햄 선수의 장거리 슈팅이 우연히 좋은 패스가 되어 보엠에게 도달하며 토트넘의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토트넘은 이렇게 자주 불운을 겪는 걸까요? 이전 경기에서도 자책골을 허용했고 그 이전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로메로가 자책골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의 슈팅이 로메로에게 맞고 방향이 바뀌어 페널티 지역보다 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웨스트햄의 보엠은 황희찬과 같은 수의 골을 기록하고 있었고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침착해야 합니다. 전반전의 퍼포먼스를 보면 그들은 여전히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기분일 뿐이었습니다. 큰 오해였습니다. 웨스트햄 선수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경기에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을 통틀어 패스 실수가 늘어나며 경기가 전반적으로 느려졌습니다. 특히 중앙 미드필드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호이비에르는 경기 시작부터 움직임이 둔했고 비수마와 로셀소도 이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후반 70분이 다가오자 엔지 감독은 선수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리찰리송과 스킵이 경기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리찰리송에게는 이 경기가 중요한 기회였고 이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포로가 리찰리송에게 좋은 크로스를 올렸지만 그의 헤딩슛은 아쉽게도 골대를 벗어났고 리찰리송은 실망감에 잠겨 누워버렸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약 20분의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컸고 그 기대가 배신당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단 한순간을 본다면 우도기가 웨스트햄 선수에게 완벽한 패스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도기의 백패스는 힘 조절에 실패하여 비카리오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결국 워드프라우스에게 역전골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점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웨스트햄은 단지 볼을 주어 2골을 넣었고 토트넘은 60분이 넘도록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의 반격은 어떠했을까요? 이미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고 수비에서 중앙 미드필드로의 패스는 가능했으나 전방에서는 경직된 플레이와 계속되는 크로스가 상대 수비에 막혀 곤란을 겪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전에 부상으로 인해 교체되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효과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한 선수들로 인해 토트넘은 80분 동안 골을 넣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큰 기대를 안고 있던 경기에서의 실망스러운 패배였기 때문입니다. 엔지 감독의 전략에는 분명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전반전에 3골을 넣지 못하면 항상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선수들의 체력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지만 경기를 거듭할수록 체력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 페이스 조절이 필요합니다. 엔지 감독이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트넘은 놀라운 장면들을 연출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 경기 중에 뉴캐슬이 에버튼에게 크게 패배했고 그 사실이 처음에는 저를 기분 좋게 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30분에 시작되는 경기에 대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제 선수들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체력 회복입니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 긴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